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금요일날 미국 증시 마감한 거를 주말에 영상을 한 편 올리곤 하는데요. 이번 주말은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주말에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영상 안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월요일날 아침 영상 제가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스케줄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세계 증시의 전반적인 어떤 키워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 둔화,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등장,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도 탄력적으로 한 FOMC 회의부터 해서 탄력적으로 한 2거래일 정도 급등하고, 어젯밤에 애플의 반독점 소송 영향 등으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긴 좋았지만 조금 찜찜했죠. 음봉으로 마감하는 등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미국 증시 상승 조금 둔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지금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 증시, 아시아의 대표인 일본도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하여튼 중국은 조정 심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증시 코스피는 오늘 그거죠.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야말로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등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했다. 이렇게 오늘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유럽 증시도 개장하면은 비슷한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FOMC 영향이 시차 때문에 늦게 반영이 되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어젯밤에.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개장되는데, 아마 유럽 증시도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인해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답답한 하루가 이어졌다,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답답했던 거를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등장, 기술적인 과열에,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OMC의 영향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당일날은 분명히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등, 세계 증시가 환호를 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보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막상 금리나 달러의 움직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주식시장은 비둘기파적이다, 완화적이다, 올해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환호를 한 게 맞는데, 근데 금리나 달러의 움직임은 지금 사실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젯밤에 FOMC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젯밤에 재료가 있긴 있었죠. 어젯밤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한 거, 혹은 BOE 영국 중앙은행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달러 강세를 크게 이끌어냈고요. 사실 그런 달러 강세를 FOMC 영향이라고도 사실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와 달러가 지금 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상승이 좀 둔화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장, 또 그리고 어떤 매크로적인 이런 큰 측면에서는 FOMC 회의에 대한 영향이라고도 지금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FOMC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일단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 한 번 더 뛰어오르긴 했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이런 과정들은, 그러니까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반영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FOMC 당일날 시장이 급등을 하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했는데, 그 시세를 검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 이제 특별히 좀 더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라면은 달러 강세인 것 같아요. 달러 강세. 오늘 아시아 증시를 크게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에 좀 큰 영향을 미쳤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해종합 증시, 상해종합 지수 볼게요. 중국 증시가 지금 잘 오르다가 오늘 장대 음봉이 한번 중간에 좀 나왔었죠. 물론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벼운 조정인데, 오늘 갑자기 깜짝 급락을 하긴 했었죠. 지금까지 움직임에 비하면 이 정도면 깜짝 급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의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에도요. 오늘 이렇게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것은 이런 구리값 이런 거, 이런 걸 봐도 아침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죠. 구리값이
이 오랫동안 저항을 만드는 거 보니까 중국 증시가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구리와 중국 증시가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의 영향인 것 같다고요. 어젯밤에 달러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오늘 위안화가 이 달러 위안입니다. 달러 위안 환율인데 이 환율이 급속히 급등했죠. 오늘 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안 그래도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무슨 오늘 중국 증시가 안 좋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 제 생각엔 달러 강세를 중국 증시가 분위기 안 좋았던 원인으로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저항들 한 번에 다 돌파안착했고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였죠. 한동안 답답한 구간이었습니다. 답답한 구간, 굉장히 오랫동안 답답한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일단 의지를 밝힌 거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좀 지나치게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일단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상승의 목표치는 조금은 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근이 이제 거의 다 일단 중요한 저항에 거의 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기쯤에서 한번 주춤하면 상승 목표치는 다음번엔 여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상승 목표치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안 좋았죠. 한국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도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환율의 영향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어젯밤 한국 증시 마감했을 때 이 자리였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달러 강세의 영향이거든요. 물론 오늘 반대로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엔화는 지난번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먼저 저항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음봉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이런 달러 강세가 좀 유달리 좀 어떤 주식시장이나 아시아 증시에는 좀 이렇게 좀 존재감을 좀 드러냈던 게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튀어오르고 있죠. FOMC의 영향이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어제 스위스의 깜짝 금리나 또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런 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부진했다라고도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FOMC의 영향이 슬슬 드러나고 있다. FOMC 회의의 진정한 반응이 이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물론 이제 연내 3회 금리나 주식 투자자들이 당장 주목을 한 건 그거예요. 그죠? 점도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FOMC 회의에서 연내 3회 금리나 이거 그대로 갔고요. 그래서 시장에 사실 별 충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 어차피 3번 금리 인하하고 그럼 분명히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부합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일단 이것만 보면서 기존 금리 인하 기대감 유지다라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고착화 그런 것도 약간 좀 우려를 하긴 했거든요. 미국 경제는 너무 좋고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긴 했어요. 그런 것들이 뒤늦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늘 밤에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무조건 이제 금리와 달러가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건 FOMC 영향이다라고 딱 그렇게 도장 찍어서 지금 당장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금리도 그래요. 금리도 어쨌든 지금 시간에는 항상 이 아시아 증시나 아니면 지금 오후 4시쯤 이때쯤에는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꼭 어쨌든 미국 증시 문 열면은 꼭 다시 금리가 오르더란 말이죠.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까지는 일단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은, 그럼 이제 그래도 FOMC 영향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될 모양이구나라고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오늘 얘가 금리가 또 올라간다, 그럼 4.3% 재도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도전하면은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3 여기서 돌파안착이 되면은 다음번 상승 목표치는 4.4 이 정도 자리 이렇게 목표치가 차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어떤 저항이 없습니다. 여기가 4.3이 뚫리면은 여기까지 시원하게 오를 수 있고, 여기가 뚫리면 여기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엔 여기까지. 하여튼 지금 그래요. 지금 시장이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인플레는 뭐 거의 끝났어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FOMC 등 뭐 글쎄요, FOMC에서 뭐 파월 발언이 뭐 재료가 됐든 뭐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어쨌든 지금 분명히 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깜짝 튀어오르면은 갑작스럽게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긴 해요. 지금 저기 세계 증시가 좀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평화를 뭐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그 피로감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그게 이제 어딘가 이제 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걸 재료로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잘 보자. 일단은 저는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할 생각이긴 한데, 오늘 밤의 움직임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금리가 위쪽으로 더 올라가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밤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오늘 뭐 조금 셌죠. 하여튼 뭐 그래서 환율의 영향으로 뭐 그렇게 아시아 증시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저기 참 중간에 그 중간에 이야기 순서가 좀 세긴 하는데, 그 좋은 공부 자료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하나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거 좀 우리 하나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 국내 채권 김상훈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고, QT 이것이 궁금했다라는 그런 보고서죠. 이 연준의 QT 정책에 대한 그 설명을 매우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언제쯤 뭐 QT가 중단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을 매우 잘 해놨거든요. 진짜 공부하기 너무 좋은 데이터입니다. 매우 쉽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누구나 읽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놨거든요. 이거 매우 좋은 공부 자료니까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어디서 구하느냐?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구글에다가 이 보고서 이름 검색하시면 됩니다. 김상훈 QT 이것이 궁금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첫 번째 거 나와요. 요거 누르시면은 PDF 파일 다운받아서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기 되게 좋은 데이터입니다. 저는 일단 한번 읽어봤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여기서 보진 않을게요. 하여튼 그 QT와 관련해서는 그 특별히 뭐 지금 위험한 뭐 신호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지금 연준의 QT 전략이 뭐 특별히 주식시장에 뭐 발작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런 위험 신호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연준은 뭐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그 QT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싶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건덕지를 미리미리 잘 제거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이제 QT도 언젠가부터 줄여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 하여튼 구체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잘 써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뭐 연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특별히 문제 생길 거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뭐 조금 좀 주의할 시점이다. 지금이 조금 좀 위험한 시점이다. 뭐 그 정도 이야기는 좀 한 번씩 드리고 있긴 하죠. 참 이것도 뭐 재밌는 데이터긴 한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BOJ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뒤에는 항상 이제 경제 위기가 왔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데이터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는 꼭 그 뒤로 큰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했죠. 하여튼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하여튼 재밌는 지표들이 좀 그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지금 좀 어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좀 몇 개가 좀 중첩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서 한번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거 하나 갖고 나와봤어요.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참고만 하자고요. 참고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아직까지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위협할 만한 뭐 그런 어떤 위험 신호 등장하지 않았고, 아직도 주식시장은 강하고 뭐 기껏 해봐야 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조정. 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이례적인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은 좀 깜짝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S&P 지수를 보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죠. S&P 지수 같은 거 뭐 몇 달 동안 잘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는 친구들은 보통 뭐 2, 3거래일 만에 한 달 올랐던 걸 다 되돌리는 그런 폭락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폭락이 나타나는 걸 먹으려고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주식 팔고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S&P를 놓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 전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 지금 다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가장 못 나가던 중국 증시마저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주식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그런 게 좋고, 하방 베팅은 지금은 사실 너무 이른 이야기죠. 이제 일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레이인 거고, 아직은 아니죠. 여기서 여기서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이 되려면 차라리 뭐 이런 급락이 나온 뒤에 한 번 더 상승하려고 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밀려서 쌍고점 나오거나 이런 시점에서 뭐 하방 베팅을 하거나 그런 게 좀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전략만 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이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혹은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급락 폭락이 나오면 여기서 차라리 주식을 한번 사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와서 여기서 지금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추격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여튼 했던 이야기 또 했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제 가볍게 점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좀 전에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하고 뭐 환율 그런 이야기 했죠. 오늘 한국 증시도 뭐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차익 실현 매물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또 그리고 뭐 FOMC의 영향, 뭐 혹은 뭐 BOE 뭐 영국 중앙은행들의 영향으로 뭐 달러가 급등했고, 그의 달러의 영향 때문이라도, 달러가 급등한 영향 때문이라도 이렇게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 약세를 보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이 적당한 때에서 일단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긴 해서 제가 뭐 강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냥 지금은 뭐 역발상을 강하게 할 때라고 정도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고점이 나왔을 수 있긴 있어요. 단기적인 고점 정도는 일단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런 봉의 의미를 뭐 강하게 뭐 저걸 보고 하방을 이야기하고 사실 그러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참 그래요.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패턴에서는 사실 하방 진입할 기회가 이런 자리에서밖에 없긴 합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지난번에 연말 연초에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이때 뭐 하루 정도 빠지는 거 이건 사실 조정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를 주는데 뭐 이런 기회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방 진입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하방 진입을 해라 그런 이야기는 정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강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뭐 난 정말 위험 감수를 세게 하는, 나는 위험 감수 성향이 매우 큰 그런 투자자다, 그러신 분들은 하방 베팅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뭐 그런 점들을 토대로 해서요. 이번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대급으로 좀 투기적이었고, 옵션 베팅이 어떻게 돼서 이랬을 경우에는 보통 조정도 없이 추세적으로 한 번에 훅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제 뭐 이런 거를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경험을 높게 판단하시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신뢰도 있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아래쪽으로 세게 베팅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서 제가 뭐 강하게 이야기 못 한다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건 가벼운 조정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은 원래 뭐다 눌림시 매수입니다.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근데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성적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이럴 땐 기존의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조금씩 하시면서 현금 비중 늘리는 게 중요하다. 하방 베팅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에 한해서 일단 조정이니까, 조정을 먹겠다고 하방 베팅 하는 건 솔직히 좀 그거는 그건 조금 찜찜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뭐 제가 딱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모호한 시기입니다. 각자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되는 그런 위험, 뭐 어떤 본인 스타일에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오늘의 고점이 나왔고 오늘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고, 아무튼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조정입니다. 저거는 일단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물론 뭐 이런 패턴들은 좀 비슷한 모습들이 조금씩 뭐 눈에 들어오는 건 있으나, 근데 일단 뭐 그런 거를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입니다. 여기는 일단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좋고, 어딘가 지지선이 붕괴되거나,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하방 진입하실 분들은 어딘가 지지선이 붕괴되거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중요한 자리가 뭐겠습니까? 이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던 첫 번째 자리가 어제 급등했던 이 양봉의 시가 371.7이네요. 이런 시가가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쏟아질 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여기가 몽창 다 갭이네요. 갭. 365부터 해갖고 372까지 갭 상승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한번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뭐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하방을 진입한다. 이런 거는 어떤 단타 매매로서의 어떤 그 굉장히 정석적인 단타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이런 게 무너지면 들어간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하려면 아직도 근데 어떤 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직은 뭐 어떤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봐서는요. 하여튼 강했는데 하여튼 뭐 그냥 가벼운 조정이 나온 거다.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거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온 거다라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뭐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콜옵션이 계속 죽긴 하는데 그거는 뭐 네.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일단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다. 어쨌든 한국 증시 비교적 아직까지 강해갖고 코스닥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대형주들이 오늘 좀 약하고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네요. 하여튼 아직까지 낙관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상승 추세 변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투자 이런 거는 아직까지 매우 공격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이른 이야기다라는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어제 뭐 하방을 진입하시고 오늘 진입하신 분들 수익 깔고 있으면은 하여튼 뭐 개겨 보세요. 네. 뭐 이미 뭐 진입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 깔려 있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죠. 언제나 수익은 오르니까 내가 수익만 깔려 있으면은 수익은 누적시키시고 손해는 대신 깔고 있으면 안 되겠죠. 손해 나신 분들은 반드시 손해는 짧게 끊는 게 중요할 겁니다. 뭐 뻔한 이야기들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역발상을 강하게 해볼 자리 뭐 이 정도 이야기면 사실 뭐 제 어떤 주된 아이디어 전달은 그냥 다 된 것 같긴 해요. 다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다시 1340원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이거 조금 좀 신뢰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도 좀 어제 급락도 사실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환율 급락도 오늘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1340원에 바싹 갖다 붙었으니 이거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다. 어제의 하락은 속임수였구나, 조정이었구나. 지금까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1340원 부근에서 상승이 좀 둔화됐었는데 어제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상승 탄력이 좀 더 붙는 그림이구나. 1340원 돌파 한 차 갈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우려라고 표현을 했죠. 얘가 급등을 하면 코스피 한국 증시는 안 좋아지니까 환율이 이렇게 하루에 10원씩 팍팍 올라가면 한국 증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하루에 뭐 3원, 5원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는 한국 증시가 모르는 척 할 수 있지만 하루에 10원, 20원 움직여버리면은 그거는 뭔가 이제 무슨 매크로적인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들 좀 의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고 오늘 뭐 코스닥이 뭐 조금 비리비리했던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데 아무튼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환율이 1340원 돌파 한착 하면은 탄력적으로 오를 텐데 여기서 탄력적으로 오르면은 이게 환율 레벨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 뭐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좀 그런 의심 정도는 좀 가벼운 경계 정도는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스피가 그죠 수급이 어제 엄청났고 뭐 역대급의 수급에 막 역대급의 쏠림에 엄청나게 낙관적인 분위기, 모두가 잔치하는 분위기, 모두가 박수치는 분위기에서 환율이 지금 1340원 부근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점들은 어쨌든 좀 아직까지 좀 경계의 신호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될 경계의 신호입니다. 하여튼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다 FOMC의 영향을 반영 중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마냥 낙관론에 다 같이 젖어서 나도 같이 박수를 치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1340원 돌파 한착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350, 60원 정도까지는 상승 목표치가 열립니다. 사실 근데 여기 1340원 돌파 한착 한다는 것 자체가 요렇게 어떤 수렴형을 위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여기 돌파 한착하면 1350, 60원까지 목표치 열리고 근데 사실상 의미가 저 위에까지 목표치 열리는 거나
사실 뭐 그렇게 그렇게 열린다고도 조금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환율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심상치가 않아요. 주식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이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저런 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좀 심상치 않은 점들이 있죠. 좀 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떨어지는 것도 뭐 하나의 그런 포인트라 말씀드린 거고, 원달러 환율 혹은 뭐 중국 위안화가 오늘 크게 움직인 거, 이런 것들이 일단 뭐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 뒤편에서 뭔가 이제 꿈틀꿈틀 뭐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주식시장은 튼튼하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대놓고 위험 신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들 이래저래 기대감이 많은 자리인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의 위기의 신호는 없다. 삼성전자는 뭐 찔끔 하락하긴 했는데요. 찔끔 하락하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여기 전고점 여기 넘어갈지 말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상승 중 눌림이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겠죠. 저항도 있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겠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지. 이게 어떤 기존 1년 넘는 상승 추세의 강화를 만들어내는 양봉과 거래량이었는지, 아니면은 이게 1년간의 상승을 끝낼 그런 신호인지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이 자리를 안착해야 그래야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또 가는 거죠. 여기를 못 넘어가면 결국은 이건 오버슈팅이 되면서 그대로 다 역으로, 이 장대 양봉이 역으로 매물대가 돼서 안 좋게 작용이 될 겁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낙관적이라서, 다들 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이라서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매우 강합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뭐 미국 증시 뭐 조금 빠지나 오르나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하방 베팅을 할 그런 때도 아니고, 투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물론 어제 이런 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저항을 기준으로 베팅을 할 수 있긴 있으나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의 투자 성향상은 일단 아닌 것 같다. 매우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하여튼 오늘 저기 10년물 국채금리 잘 볼 겁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건 빨리빨리 떨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안 떨어지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오늘 경제지표 발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는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FOMC의 영향, 지금 슬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일지도 몰라요. 진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도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위험 자산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주말에 영상 한 편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하여튼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